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다리 밑에서 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이 민주당 탄원서 제출 구상유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태국의 팸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쟁용어로 말하면은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 창이 방패를 뚫느냐, 방패가 창의 공격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적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체포 동의안을 지금 현재 제출을 했고, 또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 그 측근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종 심판관으로서 유창훈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종합을 해 보면은 김명수가 이제 임명한 그 유창훈 판사, 고향이 충청도고요. 그동안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한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기각과 발부를 했는데, 발부한 것에서는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전부 인정을 하면은 기각이고,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발뺌을 하면은 증거인멸로 해서 결국 발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3명의 이제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그 법원에 접수된 날, 체포 동의안이 법원에 접수된 날,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 앞으로 그 세 판사의 영장 그 실질심사 판결을 했을 때 기각과 발부 내용을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창훈 판사가 할 때 이렇게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유창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검토를 하는 날짜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영장 그 기각이 될 거냐, 발부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날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 설명을 쭉 하는데 민주당, 특히 그 철험의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읽지 못하고 서면으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서면 제출한 내용들 가운데 주로 그 3가지가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백현동의 김인섭 정바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3번째가 이제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저도 이제 오늘 아침 프린트를 해서 전부 봤습니다만은, 영장 발부의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하나하나 이제 그 프린트한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이죠. 대북 송금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진행을 하고 보고를 하면은 이재명이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읽지 못한 것은 200자 원고지 28장 4,400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직인이 찍힌 것이 2019년 이후에 4차례라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보고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잘 진행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쌀 그 10만 톤을 이제 북한에 주는 것도 경기도 그 이재명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100% 이재명이가 관여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잘 진행해 보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앞에 이재명이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화영이가 그렇게 한 내용을 이재명이가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 이화영이 혼자 했다고 지금 이화영에게 지금 현재 돌려보내고, 또 이화영이 부인 그 백정화라고 하는 여자는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 25일 날인가 그때 이제 이화영이가 그때 그 해광의 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가 나서서 그거를 지금 방해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싸움도 일어났고 말이죠.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렇게 이화영이가 실무일을 다하고 이재명에 보고했다. 그런데 법원 체포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재명이가 내가 거기에 관여했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은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까지 부인해 왔잖아요. 부인해 왔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보면은 100%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백현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프린터 회원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성남시에 2단계 상향을 좀 해달라고 했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에서도 2단계 상향을 하면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전부 이재명이가 그 4차례인가를 전부 4차례인가를 바람이 불어서 지금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럽니다. 4차례인가를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버리고 2015년 1월 달에 김인섭이 노비스트라고 하는 김인섭이가 영입됨으로 해서 정바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월 달부터서 바로 이제 돼가지고 9월 달에 4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은 김인섭이하고 정바울이가 구속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재명이가 내가 그랬다 전부 인정을 하면은 기각이 되겠죠. 그러나 인정을 안 하면은 영장 발부는 200%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검사 사칭을 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해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아가신 전 성남시장 김병남시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가 처음에는 이제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그 김진성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의 통화 녹음이 육성 녹음이 지금 현재 법원에 제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박이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증거가 된 거.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까지 역대 발부된 사람 가운데서 영장이 기각된 것과 발부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역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국회에서 역대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1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8건이 이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2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2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녹색 그 병원에 이재명의 무슨 24일 된 무슨 그 단식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좋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장을 넘겨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2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87년 민주화 이후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비춰줍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하영재하고 민주당의 새누리당의 현영이 의원은 이제 이 기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하면은 기각이 되지만은 지금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영장 발부가 안 되면은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지금 또 페이지를 넘겨서 개딸들이 벌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배신자 찾는 민주당 가결원 처단하라. 광봉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결 의원을 체포하라, 뭐 건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6.25 때 안장찬 그 동네에 저쪽하고 그 연결돼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친 이재명계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행위라고,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44조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 헌법 44조의 내용 1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현행범,
현행범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될 수 있지만은 현행범이 아닌 것은 국회에 체포 동의안 의결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민주당 아이들은 이제 부결되기를 바랬지만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2표 차이로. 그리고 이제 이 항을 지금 현재 국회 외사과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총회나 임시회의나 정규회의, 정규회의 외에 이 비회기 때, 그러니까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국회 이제 외사과에서는 잘못 판단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패널들이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은 비회기 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면은 그 회기가 바뀌고 나면은 다시 국회의원 4분의 1 동의로 해가지고 과반수 출석에 제적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이면은 이제 그 석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비회기 때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되면은 다음 회기 때에 다시 가석방으로 해서 석방 동의안을 해서 나오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이재명과 창과 방패, 그러니까 검찰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이도 변호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일반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를 통해서 문재인의 5년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좀 다행스럽고 말이죠. 그리고 그 문재인 때는 전대협 아이들이 문재인과 더불어서 한 배를 타고 공동 운명체처럼 했는데 이재명이 저는 한 청년 아이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태국 FM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한 20개 이상의 유튜브를 보고 전부 중요한 내용들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서 갑자기 영상이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화를 해놨다가 그것을 다시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태국 FM은 민주당 그 탄원서, 지금 탄원서를 그게 색출자 찾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최백묵의 그 방송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찾겠느냐, 이게 완전히 구상유치라고 하는 겁니다. 구상유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젖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준이 낮고 치졸하고 합니까? 유치하고 치졸하고 한심하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민주당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탄원서 제출은 구상유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여러 전문 그 변호사 출신 옛날에 판검사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을 굉장히 아주 그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죄 없다, 이런 일을 했었다고 자백을 해버리면은 기각을 시키는데, 자백을 안 하고 그거를 숨기고 안 했다고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은 200% 영장 발부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6일 날 어떻게 되는지 국민 여러분과 저 태국 FM도 심도 있게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썸네일의 내용대로 민주당 탄원서 제출은 구상유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